안녕하세요. 휴넷 대표 조영탁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휴넷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각종 HR 솔루션과 컨텐츠를 대한민국 대표 교육 담당 전문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가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HRD 기업교육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회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맥킨지 CEO가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5년 정도 걸릴 게 한 3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육 쪽에 이제 말로 하면 에듀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에듀테크로 변해가기는 변해갈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 교육의 어떤 형태, 방법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특히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요. 우리가 비대면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2009년에는 77%를 오프라인 교육을 했었는데요. 기업 교육에서 2016년에는 이게 32%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줄고 나서 마이크로 러닝, 플립 러닝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었고요. 하다못해 중국도 2018년 자료를 보면 오프라인은 23%밖에 안 되고 플립 러닝 그리고 온라인 교육, 마이크로 러닝 포함한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라이브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라이프가 10에서 15% 정도 라이브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라이브는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이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 기업 교육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오프라인 교육이 이미 DT화가 많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늦게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8월, 9월에 걸쳐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형식의 변화가 생겼다 한 60% 정도,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많이 늘렸다 77%,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전통적인 오프라인이 해체되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현재로 봤을 때 저희 회사에 수행하고 있는 기업 교육, 오프라인 교육 중에서 이미 50%가 넘는 수준이 라이브로 활용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오프라인, 라이브로 활용한 실시간 오프라인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해체되면서 DT로 바꿔가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추세가 되는 거고, 다시 돌아갔다가 옛날 오프라인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특히 보니까 저희 휴넷에 이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보통 이런 변화의 기업이 좀 빠른데 DT 컨설팅에 있어서만큼은 공공기관, 공무원, 국가정부기관 하는 데들 대부분 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고 에듀테크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 기업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에듀테크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교육, 기업 맞춤형 교육, 개인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 휴넷밖에 없어서 휴넷에 더 의뢰를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의뢰는 폭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급 능력이 딸려서 일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기업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데 저희 휴넷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2016년 3월에 우리나라에 알파고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 휴넷은 매년 평균 100억 정도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IT 인력만 현재는 130명, 평균 12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에듀테크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 인력까지 포함하면 170명 정도가 DT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듀테크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넷 전체 직원 350명 중에 절반 정도가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를 맞아서 저희는 이제 30%가 훨씬 넘는 그런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까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쳐서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늘 정형 교육은 효과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정형 중심에서 비정형 쪽이 굉장히 확대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갈 것 같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 학습 교육이다. 이거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교육들, 뭐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서 교육이 됐다면 이게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통합될 거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통합돼서 제공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과 학습이 별개였다. 공부 따로 일 따로 했다면 이제 일과 학습이 결합돼서 성과 창출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LMS를 넘어서 LXP로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는데 단순히 이러닝 과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변화, 그러니까 소위 IT 기술이 결합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듀테크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학습 효과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조직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학습이 곧 성과 창출에 이어지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휴넷은 지난 계속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러닝뿐만이 아니라 HRD 토탈 솔루션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진단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5년 전부터는 에듀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큰 방향을 두 개를 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휴넷이 1년 동안 준비한 휴넷 컨텐츠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은 솔루션과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런 거를 휴넷이 개발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들, 그 다음에 핵심 기능과 핵심 이점은 뭔지, 기능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스마트 러닝, 굉장히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모바일 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모바일 러닝을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에듀테크형 교육을 스마트 러닝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한물 간 그런 개념인 것 같지는 하지만, 정부 고용보험 쪽에서 스마트 훈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훈련 중에서 단순 이러닝을 넘어서 새로운 걸 개척한 것을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플립러닝, 게임러닝, 구독형 마이크로러닝, 버추얼러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스마트 러닝을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다 인정을 받아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고요. 결과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 러닝 전체 훈련 과정 중에 한 80% 이상은 저희 휴넷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마트 러닝이 미래형 교육이라고 이제 통칭을 할 수 있다면 한국 HR 산업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상들, 각종 인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넷 MBA입니다. 명실공히 휴넷을 대표하는 명품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 과정을 처음에 개발하면서 직장인들한테 MBA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경영학의 기초를 제대로 모르면서 경영을 하는 거, 회사생활 하는 거는 의학을 모르고 의사 선생님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법률을 모르면서 변호사 판사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근데 경영대학을 나오거나 MBA를 하는 거는 돈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온라인으로 경영의 핵심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걸 하면은 돈도 적게 들이고 시간도 적게 들이고 반복학습도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개발했는데,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영대학원 다니는 거는 학위를 받으려고 다니지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7년 동안 저희 휴넷 MBA에서 5만 명의 직장인들이 수료를 한 대표 명품 과정으로 자리매김했고요. 한번 이제 만들었다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제 6번째 저희가 리뉴얼을, 그러니까 평균 3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좋은 교수님들 모셔서 최신 트렌드, 최신 컨텐츠 사례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명품으로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마이크로러닝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더 최신 컨텐츠, 더 좋은 교수님, 더 좋은 마이크로러닝 이런 것은 기본이고, 이걸 이제 컨텐츠를 5개 뭐 이렇게 과정을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MBA를 학습 플랫폼, 경영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이제 70, 20, 10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학의 종합 바이블, 종합 솔루션 만들자 그래서 트렌드를 워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이 정규 과정 이외에 플랫폼 상에서 공부할 수가 있고, 인사이트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북러닝들을 많이 넣어서 단순히 교수님들의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교육 머티리얼을 통해서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셜 러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5개월 이상 가는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퀀시 개념을 넣어서 본학습의 점수 그리고 본학습 진도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누적해서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더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AI 튜터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자극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MBA 근본적인 변신을 했다. 그래서 과거 MBA와는 또 다른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MBA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핵심제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아바타 MBA가 있습니다. 아바타 MBA는 우리가 이번에 만든 모든 마이크로러닝 그 MBA 컨텐츠를 로봇 강사가 강의를 해주는 건데요. 단순히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사람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리고 뭐 배우 유명한 뭐 배우의 목소리처럼 강의를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A에서 경영학, 원론, 전략,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순차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진단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새로운 사례를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잘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온디맨드 상태에서 바로 찾아서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 한국말로 컨텐츠를 만들면 영어와 중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5년 후에는 MBA는 하버드 MBA와 휴넷 아바타 MBA가 있다. 하버드 MBA에서 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수억씩 내고 그걸 들을 것이냐, 아니면 휴넷 MBA에서 짧고 간략하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아바타 MBA를 들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게 아바타 MBA가 MBA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 관련, 직무 관련, 리더십 관련 컨텐츠들을 다 이제 학습에서 강의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 강의뿐만이 아니라 경영 코치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휴넷의 역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무 칼리지입니다. 구슬은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닝은 사이버 운선에 수천 개 과정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 그 과정 하나를 듣는 걸로는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겠지만은 더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부 모아서 꿰매서 구슬을 꿰듯이 꿰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직무 칼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회사에서 필요로 한 뭐 세일즈, 마케팅, DT, 회계, 전략기획, 리더십 이런 각 분야의 전문 컨텐츠들을 전부 모으는 거죠, 일단. 그래서 마이크러닝 컨텐츠도 있고, 이러닝 컨텐츠도 있고, 풀린러닝 컨텐츠도 있고, 러닝 저니 컨텐츠도 있고, 뭐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도 있을 텐데, 이런 걸 한 군데 모아서 칼리지를 만들고, 그걸 모아놓는다고만 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둬서, 내가 이제 마케팅 칼리지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들어서 실제 내 레벨이 10 중에서 7이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입장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학습을 했는지 이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회사 내에서 포지션뿐만 아니라 외부 포지션 할 때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마이크로 크리덴셜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즘 화두가 되는 리스킬링, 업스킬링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회계만 담당하던 친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로 갈 때 DT의 기초부터 쭉 학습해 나가면 소위 리스킬링이 되는 거고, 신입사원 때 회계를 했던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회계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업스킬링이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교육 컨텐츠들이 널려 있었다면 이걸 고수를 깨고 인증해주고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직무 칼리지를 만든다. 세일즈 칼리지, 마케팅 칼리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회사 내에서는 이걸 갖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마이크러닝, 이러닝, 플립러닝, 오프라인 교육에다가 자기 회사에 맞춤형 컨텐츠들을 교육 과정들 넣어서 자기 회사에 맞는 직무 칼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전에 들었던 과목들, 그리고 뭐 다른 교육기관에서 들었던 전문 교육들도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서 전문성과 직무 포인트를 쌓아가는 쪽으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세일즈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단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러닝, 플립러닝, 이러닝, 그리고 고급 과정들까지 다 있고, 우리 휴넷 이러닝, 뭐 휴넷 오프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제약이면 제약, 뭐 자동차면 자동차, 보험이면 보험, 각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들 과정들까지 다 가져와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특히나 샘 프라임, 샘 메이커를 통해서 자사에 맞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서 종합적으로 세일즈 칼리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고 전문 분야별로 교육 체계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저희 휴넷 직무 칼리지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러닝 저니입니다. 컨텐츠나 솔루션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오프라인 교육, 모두라고 그러면 어폐가 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교육들은 전이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이 형태의 교육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시 순수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이제 교육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학습 전이하고 헷갈려서 트랜스퍼하고 헷갈리는데, 이제 전이는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박 3일 교육으로 아니라 뭐 2달 동안 쭉 여행하듯이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전이의 공개 과정을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리더십, 그리고 신입사원 온보딩, 그리고 핵심 인재 교육, DT 인재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 형태로 만들고 있고, 이런 전 형태들을 각 회사에서 가져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형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물론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프라인의 교육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2박 3일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토론하고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데서 교육가 나오는데 교육을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낮은 강의식 강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강의식 내용 학습을 사전에 빼서 마이크러닝이나 이러닝으로 하고 오면 오프라인 교육이 훨씬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플립러닝의 기본 개념인 거잖아요. 플립러닝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얘기를 들면 사장님이 이 신입사원 모아서 라이브로 클래스 열어주고 그 다음에 2주 만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용학습 가지고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나 비전을 만들어보고 토론하게 하고 또 신입사원 교육되는 뭐 재무나 회계 같은 것들을 마이크로닝 이러닝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쭉 3개월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2, 3개월 가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학습에 대한 몰입이나 이런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가서 내 점수와 우리 팀의 점수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교육의 또 하나 문제점이 학습 끝난 이후에 이제 잊어버린다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쭉 가면서 문제풀이 이제 회사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학습하고 따로이기 때문에 조를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풀어가면서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러닝 저니가 앞으로 오프라인에 변형된 형태로서 혹은 모든 교육 형태를 종합한 형태로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될 거다. 그리고 저희 휴넷은 이런 것들을 공개 과정을 통해서 약간 변형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릴 랩스에서 솔루션 상에서 쉽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실무자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영업대표와 우리 오프라인 교육 멤버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의 컨설턴트가 교육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의 핵심 인재 교육 과정을 다 연수원 안에 세팅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핵심 인재 교육할 때 3개월로 할까 6개월 할까 6개월 하면 6개월에 쫙 펼쳐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2주 만에 한 번씩 할까 3주 만에 한 번씩 2주 만에 한 번씩 딱 펼쳐지고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러닝을 사전에 뭘 할까 그러면 뭐 마이크러닝 쫙 골라가지고 뭐 필수로 지정하고 선택으로 지정하고 이걸 경쟁력 있게 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면 게이미피케이션 중간에 요소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회사의 프로젝트 베이스를 해서 각 팀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줄 것인가를 다 결정해가지고 쭉 나열하면 기본적으로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걸 실제로 수강생들과 같이 쭉 끌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러닝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편통신 교육, 독서통신이라는 교육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회사의 교육 체계 수립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독서통신, 우편통신 뭐 이런 교육 이런 단어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대기업에 최초로 입사를 했을 때인데 신입사원 교육을 우편통신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회계하고 마케팅을 받았는데 회계 기초, 마케팅 기초를 받았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약간 편집된 책 같은 것을 뭐 농림협회 같은 데서 보내주면 교육 담당자 그걸 다 받아가지고 신입사원 20명한테 다 뿌려줘서 기본 내용 학습도 하게 하고 거기 있는 문제풀이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 찢어서 제출을 하면 인사 담당자가 그 모아가지고 다시 우편에 넣어가지고 농림협회 같은 그런 기관에 보내주고 거기서 채점해가지고 오면 또 점수 매기고 이게 우편통신 교육이거든요. 인터넷이 99년, 2000년에 보급돼가지고 인터넷 들어온 상태 우편통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독서통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던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서통신이나 우편통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올드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통한 학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책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히기만 해도 좋은 거고 책을 통해서 핵심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저는 북러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처음으로 북러닝을 개발하자 했을 때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 이야기할 때, 뭐 독재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시마다 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통신 북러닝에 대해서 기획을 하면서 마키아벨리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1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로마 군주들도 모르고 피렌체와 르네상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마키아벨리를 가장 잘 아는 최고 전문가 나와가지고 마키아벨리는 어떤 사람인지, 책을 쓴 배경은 뭔지, 책의 핵심 내용은 뭔지, 로마 군주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시사점들을 한 10분씩 한 8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강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그 강의만 듣고 책을 안 읽어도 핵심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강의 읽고 나니까 책이 흥미로우면 책까지 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북러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러닝 학습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러닝을 통해서 뭐 독서통신, 독서 토론도 가능하고 COP도 가능하고 이 북러닝을 갖다가 MBA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러닝 전이에 필수 과정으로 꼽아가지고 직원들 독서 경영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동안 북러닝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200개 정도의 컨텐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올해 유행하는 뭐 두려움 없는 조직, 뭐 빌 캠벨, 뭐 파타고니아, 최근에 나온 규칙 없음, 뭐 룬샷 이런 책들, 이런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책들은 전부 저희가 이제 북러닝으로 만들고 있고요. 매월 10개 정도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통신이나 독서통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 북러닝 쪽으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클래스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 전부터 라이브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라이브를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계속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에 제가 막 보여드렸다시피 중국이나 미국은 15%, 10에서 15% 정도가 이미 라이브로 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과 미국의 국토가 너무 광활해서 한 번에 모은다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각지에서 그냥 직장 그 현재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합교육을 모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라이브는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해피칼리지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도입을 많이 하고 웨비나도 도입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요. 어쩔 때는 막 유료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100명, 200명이 몰리니까 뭐 시스템 다운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안정도도 많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탄센트 같은 이제 솔루션 갖다가 저희가 자체 개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센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냥 혼자서 라이브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온라인 채팅도 하고 뭐 Q&A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코로나가 터져서 라이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었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대세는 줌이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줌을 포함한 저희 자체 개발한 솔루션 그리고 웨비나나 할 수 있는 뭐 그 유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대면 교육을 못 하게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100여 개의 과정의 오프라인 과정들을 전부 이제 버추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변형시켰고요.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과정을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과정, 풀림러닝 과정을 라이브 클래스를 넣어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더 고급 과정으로는 미국에서 원래 순수하게 라이브 클래스를 위해서 개발된 그러니까 라이브에 최적화되게 개발된 켄 블랜차드 과정이라든지 데일 카네기 리더십 같은 이런 과정들을 전문기관들하고 해서 저희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0% 이상이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라이브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휴넷 라이브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과정뿐만이 아니고 대형 뭐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플립러닝에 대한 거, 고급 과정까지 저희가 전체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한 10여 명의 전문 운영진을 가지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이 오프라인 교육 운영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줌을 포함해서 자체 솔루션, 유스트림, 그리고 탄센트 과정 뭐 이렇게 개발안까지 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라이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랩스라는 플랫폼 안에 통합되면서 인베디드가 되면서 교육의 어떤 화학적인 통합과 데이터들이 살아남는 이런 걸 통해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종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저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게임 러닝이 있는데요. 게임 러닝의 장점은 그야말로 학습 몰입도를 현저하게 높인다는 겁니다. 의외로 성인들도 게임 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르고 경영의 모험을 떠나라 경영 과정을 가지고 이미 이제 검증을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경영의 모험 떠나라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넘어서 리더십 모험 떠나라 아르고를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3개월 정도 제 시간을 써서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이거는 국내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아입 사업으로 진출하자 해서 굉장히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하고 해서 이제 중국에 확산시키기로 다 돼 있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전체 모듈을 온라인으로 사전 학습하고 오프라인은 이제 1시간 정도씩 모듈 내서 이 모듈, 필수 모듈 한 6개, 그리고 선택 모듈까지 9개에서 짧게는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선택을 다 하면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예를 들어 동기부여 인간관계 쪽이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지금 부하 직원 중에 가장,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고 일 못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20가지를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쭉 써가지고 그거를 카톡으로 그 친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도 저 5분 10분 안에 그 가장 싫어하는 직원의 장점 20개 찾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강점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니까 이제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서도 답장도 하고, 답장하면 그 개수 쓴 거에 맞은 점수도 주고 답장이 오면 점수도 더 주고 해서 이런 점수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과 관계도 실제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모듈에 맞는 게임들을 다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하고, 게임 끝나면 뭐 쉬는 시간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R은 사실 이제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비 그리고 장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소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인데요. 마이크로러닝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러닝이 전체 이러닝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쓰느냐,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면 만족도 하는데요, 많이 쓰지 못한 이유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에 맞는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그런 컨텐츠들이 많지 않다.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사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쌤메이커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앉아서 현재 휴넷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자기 강의, 유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회사에 맞는 마이크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습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쌤메이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쌤프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넷플릭스가 추천해 준 것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통해서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더 많이 쓰게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러닝을 많이 써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별로 구독형 모델도 또 만들어서 고용보험도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레퍼런스가 생기고 있고요. 이 레퍼런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영업 사이드,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영업 쪽, 그리고 실제로 자기 회사의 상품과 자기 회사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OJT 비슷하게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학습하게 하는 이런 부분의 실용적인 부분, 이게 이제 일과학습에 결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이크로러닝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B2B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B2C 컨텐츠, 평생학습 컨텐츠, 그리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비하인드 러닝 쪽에 사람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인공지능 영어 학습 솔루션 데일리 스낵도 지금 많이 개발해서 계속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영어 학습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냐,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상당 많은 분석 리포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피칼리지는 직장생활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다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르쳐서 그걸 지식 사업화해서 자기도 돈도 벌 수 있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B2C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B2C, B2B가 결합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는 그 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비전, 목표, 꿈 관리, 그리고 목표 관리, 그리고 감사 일기, 감사 나눔, 카드 이런 것 통해서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비수익 어떤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업체에서 갖다 쓰시면 감사하는 문화 만들기, 그리고 직원들이 목표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탤런트 뱅크를 통해서 전문 인재들을 매칭하는 작업들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내놓은 랩스 차세대 인공지능 L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0억이 넘는 투자금이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오픈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랩스를 개발하기 전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차세대 인공지능 LMS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LMS에서는 이러닝만 관리가 되느냐. 오프라인 교육 관리가 개설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된다면 학습을 관리하는 효과성 뿐만이 아니라 엑셀로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들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 거기서 나온 모든 학습 결과의 데이터들을 온라인 이러닝 이런 데이터들하고 결합시켜서 훨씬 더 가치를 높이고 그게 HR 데이터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교육에 따로따로 노느냐,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해서 소위 러닝 전이 같은, 그리고 70, 20, 10을 구현시킬 수는 없겠느냐 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합시키고 물리적 화학적 통합시켜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과 창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변화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텐데, 인공지능 튜터와 어떤 개인 맞춤 학습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게 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랩스의 핵심 기능을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MS가 아니고 LXP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LMS는 말 그대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현재 LMS는 이러닝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러닝 이외에, 그러니까 정형 이러닝 뿐만이 아니고 비정형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오프라인 러닝, 그리고 나중에 COP나 멘토링까지 다 결합돼서 일과 학습이 결합되는 그런 모델로 가면은
그리고 정형 과정을 학습하는 그런 사이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 모두가 거기서 학습도 하고 정형학습, 비정형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도 하고 일에 도움되는 도움도 받으면서 학습과 성장 그리고 일의 성과 창출까지 결합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의 정형학습뿐만이 아니라 비정형학습 경험 그리고 러닝 저니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러닝 저니의 구현 형태는 저희 변재명 이사가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쉽게 모든 학습 머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교육 과정을 직접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건데요. 인공지능도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넷플릭스 형태의 개인 맞춤형 학습의 구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이 될 거냐 어떤 커리어 골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령의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은 어떤 걸 학습했냐에 따라서 또 크리에이션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각각이 자기한테 맞는 1000개의 연수원을 회사에 오픈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튜터는 지금 이제 개인 맞춤 학습뿐만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이 수강생, 이 직원은 어떤 것 때문에 학습을 하고 학습하다가 왜 끊고 하는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동기부여 시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튜터 역할이 점점 커질 거고요. 개인 맞춤형 학습은 정말 이제 완전히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오토라 그래서 저희 파인드 강사에서 모시고 있는 7,000명의 강사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의 모든 전문 교육기관들이 전부 랩스에서 스스로 플립러닝도 만들고 그리고 러닝 저희도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회사 직원들한테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랩스 안에서 휴넷이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강사들 모든 분들 그리고 각 오프라인 전문 기관들을 이 생태계를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나온 데이터까지 학생 인정까지 전부 여기서 되는 거고요. 제 꿈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육 담당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랩스를 켜서 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랩스를 끄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오프라인 행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살아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가 되면서 라이브도 인베디드를 시켰습니다. 랩스 안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라이브를 다 진행할 수 있고 직원 개개인이 라이브 클래스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OJT 같은 교육도 랩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혼자 알아서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토 랩스가 갖는 게 진정한 오프라인 통합, 그다음 이러닝, 플립러닝, 버추얼 클래스, 집합교육 다 통합된다. 그래서 일과 학습이 결합, 7020, 10이 구현되는 이런 모습으로 갈 거고요. 이게 분명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끊임없이 이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개발해낸 작업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LXP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BTS가 세계 팝을 쓸고 있고 기생충 영화로 전 세계를 장을 하고 있는데 휴넷이 K-에듀에 선봉이 돼서 로봇 아바타 강사가 하버드 MBA 경쟁을 하고 게임 러닝 아르고가 전 세계 리더십 게임에서 가장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이 랩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교육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5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저희 휴넷이 준비한 각종 솔루션 그리고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듀테크 교육혁명으로 교육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제 휴넷 사명을 가지고 멀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버만리의 정신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휴넷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고의 솔루션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K-에듀가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